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20대 군인이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확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일 새벽 4시쯤 나올 전망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주 휴가차 고향인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석 기자,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제주에서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이 군인은 22살 남성입니다. 현재 제 뒤로 보이는 제주대학교 병원 음압병동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군인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휴가를 받아 고향인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18일 제주에 도착했고 이튿날인 어제부터 기침 증상이 나타나 부대에서 격리 조치됐습니다. 오늘 제주 한라병원 선별진료소에서 1차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고 이곳 제주대학교 병원 음압병동에 격리됐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2차 검사를 하고 있으며 내일 새벽쯤 최종 확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은 제주에 도착 후 편의점을 방문한 뒤 바로 공항 근처 부대로 복귀했으며 이동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관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군인이 복무했던 제주시에 위치한 해군부대 역시 긴급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혹시 모를 감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아도 폐렴 의심 환자에 대해 확진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새 지침에 따라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환자가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다면 원인을 모르더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국내선 출발 시점에서 발열 검사를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내일부터 제주공항 도착장에 발열 감시 카메라 2대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넉 대를 운용할 방침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 씨 측 주장과 달리 법원은 계획 범행으로 본 건데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 연녹색 수의 차림의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리자 시민 수십여 명이 몰려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소리칩니다. 검찰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펜션으로 유인해 미리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뒤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에겐 전 남편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래에 비해 왜소한 아이가 친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유정이 현 남편을 재우기 위해 차에 수면제를 타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상태로 방청석에서 보지 못하도록 했고 끝내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더 참혹하게 죽어야 사형 선고가 날까요?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으로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사를 했다면 결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면서 검찰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의 1심 재판이 결국 무기징역 선고로 마무리됐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고유정에게 법원이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단 말이죠. 네. 재판부가 이렇게 형량을 선고한 데는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가중 요소가 있어야 그 사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인데요.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됐고 의붓아들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죠. 그래서 사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사건만 해도 계획적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잔혹한 범행 수법, 반성 없음 등 가중 요소가 워낙 많았죠. 그래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겁니다. 네. 자, 먼저 전 남편 살해 사건부터 좀 살펴볼 텐데 고유정의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검찰의 이 공소 사실 대부분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재판부가 검찰에 손을 들어준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경찰이 그 초동 수사 단계에서 실패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뒤늦게나마 과학 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이 그 재판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고유정을 체포할 당시에 차에서 피가 묻은 담요를 압수했어요. 그 조그만 담요였는데 남편의 DNA와 함께 수면제인 졸피뎀이 나왔거든요. 고유정이 범행 직전에 졸피뎀을 샀으니까 그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 된 거고요. 그 현장에서 나온 혈흔의 그 형태도 중요했습니다. 그 정지 이탈 혈흔이라고 해서요. 흉기로 사람을 한 번 찌른 다음에 계속 찌르면서 그 피가 튕겨나온 형태가 나왔는데 우발적으로 한 번 찔렀다는 고유정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유정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해서 그 범행 방법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계획적 범행의 증거로 모두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건가요? 판결문을 보면요. 그 재판부도 일단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은 했습니다. 그 의붓아들이 숨진 그날 밤에 고유정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는 새벽에 스마트폰을 사용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도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그 명백한 타살이라는 그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현 남편의 다리에 눌렸을 사고사 가능성도 있다고 봤거든요. 고유정이 현 남편이 보는 앞에서 차를 만들면서 수면제를 탔겠느냐,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판결이 좀 엇갈린 상황이고 네. 해서 양쪽 모두 항소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의 재판도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 전 남편 사건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의붓아들 사건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주로 여기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부검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재판부도 1심에서 일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 공방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인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지사는 전기차 확대에 역주행하는 정부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미래의 핵심 산업인 전기차와 친환경차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는커녕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1조 원이 넘는 전기료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원 지사의 발언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면제해온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이 올해 7월부터 50%, 2022년부터 100% 부과되고 사용요금도 기존의 50% 할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때문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찬반 단체들이 다른 주장을 펴는 쟁점 사항의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데요. 한국갈등학회는 토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도민 200명 규모의 수기형 공론조사로 도민 의견을 결정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갈등 영향 분석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학회는 제주도와 국토부, 범도민 추진협의회, 비상도민회의 관계자, 전문가 등을 면담했습니다.
갈등 당사자들은 제주 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과 오해나 의혹 해소를 위한 정보 공유, 오버투어리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와 입지 선정의 타당성, 도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주체별로 극명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 해소 방안으로 현 제주공항 확충의 실효성과 입지 타당성 등의 주제를 놓고 5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뒤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도민을 참여시켜 공항 인프라 확충 규모와 제2공항 찬반 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고 수렴하는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번 생각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조금 더 정제된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설명회 자리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현 공항 인근의 주민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도청함 참마촌 사람들 앞으로 의견 청취 대상으로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과연 그 대립되는 주장을 해소하실 수 있으십니까? 용역진들이? 용역진은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견차를 좁히는 게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찬반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들은 훨씬 더 갈등이 크더라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갈등학회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다음 달 2일 최종 보고서를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결정에도 국토부의 부실한 정보 공개 행태는 여전하다며 국토부는 주민들과 진정한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 결정으로 공개한 자료에서 입지 선정 발표 이후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 40차례의 간담회와 면담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주민과의 협의가 아닌 비공식적 방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DC가 경영기획본부장과 실처장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조합은 문대림 이사장이 선거 측근 낙하산 인사로 JDC를 사조직화하고 있다며 강승수 경영기획본부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홍진혁 홍보실장을 조직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문대림 이사장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취임 전 노조에 약속한 공정과 정의의 조직 문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제주시 한경면 두머리의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장비 점검을 하던 37살 박모 씨가 4m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박 씨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고 해양경찰 헬기로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박 씨가 강풍으로 고장난 발전기를 수리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해군기지 공사 차량 진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 10여 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선대위 명칭을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로 하고 제주 지역은 강창일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선대위를 발족했는데 각 시도 당별로 선대위를 구성해 4.15 총선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직원 17명이 연가를 받지도 않고 외부 강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기능이나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근무 시간 내 겸직 업무 수행이 허가돼도 연가나 외출, 조퇴 등을 해야 하지만 농업기술원 직원 17명은 2017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106차례에 걸쳐 이 같은 조치 없이 외부 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는 도농업기술원에 25건의 주의와 시정 권고 통보를 요구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1건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120 콜센터 상담이 하루 평균 1,200건을 넘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20 콜센터 상담은 45만 9,6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1,2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는 13만 3,600건, 교통 분야 11만 7천여 건, 도시 건설 분야 5만여 건 등으로 여권 발급과 각종 민원 서류 발급 문의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제주도가 정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코로나19 확산이 2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인 제주 경제 구조 탓에 대응력이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주도 교육청이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외 국가 방문 이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